영어 스피킹 관점에서 보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건 아는 게 아니죠. 이세리님의 영어가 나오는 문장이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서 문장을 푸트게다 한다는 느낌보다는 한 덩어리가 쭉 나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것을 좀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적절한 수준의 영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하는, 제가 가장 지향하고 학습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영어를 해주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우입니다. 지난번 저희 영독절 행사에서 제 강의를 수강하고 또 제 책으로 공부하고 있으신 몇 분이, 학습자분들이 영어로 스피치를 했죠. 오늘 이제 이세리님의 스피치에 대한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 리뷰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도 해보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좋은 영어 표현도 한번 공유해 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세리님이 이번 영독절 행사에서 영어 스피치 한 분 중에서 영어가 가장 생활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가장 좀 자연스럽지 않나, 많이 준비해서 그걸 읽는 느낌보다는 정말 평소에 말하는 습관 그대로 이번에 날 것을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세리님의 어떤 영어 문장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어떤 스타일을 벤치마킹 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끊으면서 여러분과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세리님의 영어 스타일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보시면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Lee Se-ri. Nice to meet you all.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Nice to meet you all, 이런 것도 한 덩어리로 nice to meet 뭐 이렇게 하고 쉬고 you all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nice to meet you all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그게 상당히 전 좋았어요. 그냥 한 다름에 나오잖아요. 한 다름에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이런 것들. You have no idea how much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영독절. You have no idea how much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영독절,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긴장을 하신 나머지 look forward to의 그 to 사운드가 살짝 좀 너무 안 들리는 그런 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개별 사운드에 대한 약간의 흐릿함, 이런 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워낙 영어가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영어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적절한 수준의 영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하는, 제가 가장 지향하고 학습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영어를 해주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한다라고 할 때 look forward to를 외우는 거는 쉬운데, 막상 원어민 앞에 서면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공부할 때 보면은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우거나 look forward to 명사 이렇게 기능적인 학습은 하지만 입에서 나올 때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look forward to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 간과의 늪, overlook 하는 것은 니콜라스 선생님도 지난 영상에서 한국인들이 overlook 해왔던 것을 제 책과 인강에 다 담았다, 이 점이 가장 차별화 포인트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look forward to 같은 경우에도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I was so excited to finally meet 김재호 선생님, the managers and my group chat members and all the other amazing student staff in person. Thank you so much having me here today. 앞에 동사가 이제 meet이었거든요. 만나다. 직접 얼굴을 보다 할 때 meet somebody in person 이라고 하거든요. in person 이런 표현도 입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이러면 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meet somebody in person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 여러분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지금 세리님께서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today. have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have는 가지다가 아니고 나를 이 자리에 뭐 불러주고 초청해주고 초대해줘서 고맙다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외국 톡쇼 같은 데를 보면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럼 invite의 느낌을 주는 건데, 이런 have 동사는 가지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쓰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기해서 하는 영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제일 좋았어요. 세리님은 그냥 평소에 이렇게 영어를 하는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그 체화가 많이 되신 분이죠. When the manager you called me and asked if you would be interested in giving a speech at this event, 자, 여기에서 이제 너무 좋은 영어가 나왔는데요. 혹시 영독절 하는데 영어 스피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be interested in 못 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신 박사님께서 단어를 모르고서 청취할 방법이 없다.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청취에 있어서는 단어를 많이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먼저 생각하고 영어로 옮기는 이럴 때는 흥미로운이라고만 외워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따라서 의미를 그냥 암기하는 거 50이지만 스피킹까지 염두에 둔다면 interested in이 언제 쓰이는가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게브리엘 쌤하고 제가 영상 찍을 때 앞으로 저랑 또 상상스퀘어랑 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가 Are you going to? Do you want to? 이렇게 안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Would you be interested?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ant보다 좀 톤다운 절제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국말로는 유 매니저님이 전화를 걸어서 연설을 해보겠냐라고 물었을 때라고 의역이 돼 있지만 이게 이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이제 그냥 질문을 한다면 Are you interested in doing something? 이렇게 하거나 Would you be interested in doing someth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만약에 유 매니저님이 세리님에게 직접 물었다면 Would you be interested in giving a speech at this even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terested를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바로 제가 강의나 책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집중시키는 부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피킹으로 끌어오는 것. 이게 바로 be interested in이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날 뒤에 앉아 있으면서 세리님이 이걸 쓸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압권이 하나 나옵니다. 가장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 My first reaction was no way, that's not happening, because I didn't think I could pull it off.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표현적으로 제가 강조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원어민들이 보통 보면은 나 뭐 제 시간에 못 맞춰갈 것 같아 아니면 이번 주에는 테니스 동호회 못 갈 것 같아 라고 할 때 절제된 표현 방식은 I don't think I can make it this week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I don't think 라고 문장을 많이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제 I didn't think 라고 시작한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구동사인 phrasal verb을 썼다는 거죠. 급하면 I'm not sure if I can do that 이렇게 do 쓰죠. 저도 급하면 do 쓸 것 같은데 물론 세리님이 어느 정도 스피치를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pull it off라는 게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웨터 같은데 뭐가 붙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를 세게 뜯어내는 거 이거 그렇게 쉽지 않은 걸 해내는 게 pull it off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뭘? Giving a speech in public.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in English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할 때 이 문장은 여러분이 통암기를 해주셔도 좋은 문장이에요. I didn't think I could pull it off 라고 그랬죠. 참 phrasal verb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학습자들에게는 공연불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세리님은 그때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원래 김재우 영어회화백 시작했고 구동사를 시작했고 스피킹이 부족한다 싶어서 기초회화백까지 마스터하신 분인데 구동사 책을 볼 때는 처음에는 좀 많이 버거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 양이 좀 많고 약간은 어렵고 근데 이제 그 벽을 넘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미 충분히 good enough 한데 사실 제가 세리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영어가 impressive를 넘어서 almost impeccable, 무결점에 사실 무결점이 쉽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 욕심내줘서 저희의 노력 또 세리님의 노력이 합을 맞추어서 정말 한번 끝내주는 영화 한번 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케이? I didn't think I could pull it off 이렇게 했습니다. But after some thought, I made up my mind to give it a try.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리님께서 make up one's mind, made up my mind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decide라는 표현하고 make a decision이라는 표현하고 make up one's mind는 어감 차이가 있거든요. make up one's mind는 뭔가 조금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런 게 made up one's mind인데 정확하게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여러분 okay, I will do that 이게 아니고 어떤 걸 썼죠? made up my mind to give it a try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ive it a try라는 게 give it a try라고 해서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한번 시도해보다라는 것을 이제 토익 공부하거나 이럴 때 외운다 하더라도 실제 real life conversation이라든지 스피치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을 상당히 저는 너무 난이도가 높거나 너무 팬시한 표현은 지향하지만 세리님이 쓰는 정도의 보캐블러리가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장 잘 충족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 스피치를 듣는 내내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너무 화려하다. 근데 이분은 또 좀 보캐블러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데 그걸 굉장히 적절한 선에서 지금 맞추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I believe if I could handle this, I would gain more confidence. 세린님께서 If I handle this, I will gain more confidence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영어도 잘하셨지만 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환기시키고 싶으냐면은 동사의 중요성이에요. 동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용적으로 굉장히 자주 쓰는 게 100개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영어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handle, 그 다음에 gain이에요. handle이라는 게 뭐 다루다라고 해서 단순 암기를 하면 스피킹에서는 좀 부족해요. 청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handle이라는 것은 약간 여러분 handle이라는 게 뭐 외국인이 서울에 여름에 왔는데 습기가 너무 많아서 좀 버겁더라 이러면 something is more than I can handle, 감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gain이라는 것이 보통 기초학습자들은 체중이 불었다 할 때 gain weight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더 하이 레벨에 있어서 gain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분은 자신감을 얻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I will gain more confidence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할 때.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이분이 If I can handle this, if I can handle this, I will gain 이렇게 안 가고 that will 이렇게 만약에 주어가 that이라고 발화가 됐으면 gain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give me confidence 이렇게 give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곁다리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gai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gain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obtain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obta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 쌓이고 이럴 때 gain experience라고 그러지 obtain experience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gain 결코 쓰기 쉽지 않습니다. I will gain more confidence 이렇게 했습니다. build 이런 거예요. This is my first time speaking in front of so many people, especially in English. So I'm so nervous, but I'll try to pretend I'm not. 여기서 또 하나 너무 좋은 게 있어. I'm nervous, but I will try to pretend I'm not 이라고 했는데 세리님이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앞에 I'm so nervous 이걸 썼으면 뒤에서 또 nervous를 쓰지 않는 축약형으로 말해달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떻다 하면은 어떻지 않다, 어떻다 할 때 I'm not 이렇게 끝내버려야 되는 습관.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it is 이렇게 끝내버리는 습관. 이런 것들도 세련미를 더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공부만큼이나 이런 표현의 방식, 줄기 이런 것들을 잘 꿰뚫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I work full-time, Monday to Friday. I've worked with native speakers for years.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 제가 풀타임으로 일한다,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라고 할 때 I work full-time 할 때 이 full-time은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부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full-time 앞에 전사가 없는 거예요. 부사라고 하는 것이 뭐래 quickly, fast 이런 거잖아요. 그 앞에 전사 안 붙이죠. 근데 full-time에 생긴 모양이 그 부사같이 안 생겼기 때문에 자꾸 뭘 붙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분 공부 정확하게 하신 거야. I work full-time. 정말 잘하셨고 그 다음에 시제도 잘 쓰셨고 But I always had trouble speaking in English.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을 지금 연거푸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have trouble ing인데 이거 생각보다 쓰기 쉽지 않아. have trouble ing가 뭐죠?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인데 좀 완곡어법 이런 느낌. I can do something 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다 못해요 이런 말인데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 I have trouble speaking English라고 그랬고 또 하나 이제 잘한 게 뭐냐면 보통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를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have trouble in ing가 아니고 have trouble ing가 압도적으로 빈도수가 높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해주셨거든. 그래서 I always had trouble speaking English라고 그랬고 근데 이 have trouble ing도 김조의 기초 영어야백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저는 이제 제일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저도 그랬고 have trouble ing를 자꾸 안다라고 우기려고 그래. 영어 스피킹 관점에서 보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건 아는 게 아니죠. 나 알았는데 생각 안 났다 하는 것은 excuse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have trouble ing가 이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은
쟤한테 무슨 비밀거리 얘기하면 안 돼. 쟤는 항상 발설을 해버려. 이렇게 할 때 원어민이 이런 거 저에게 뭐 Sally has trouble keeping a secr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Sally는 비밀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쟤는 비밀 잘 못 지키는 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봅니다. 오늘 영어 공부 꼼꼼하게 하네요. I kept wondering how I could improve it. And every time I saw Koreans who were fluent in both Korean and English, I always hoped to speak like they did. So I tried everything.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영어를 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할 때 like they did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좋았고 또 하나가 안 해본 게 없다라고 할 때 try라는 동사를 이렇게 쓰고 바로 I've tried everything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사람에게는 되게 쉬워요. 저게 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 되게 어려워. try를 명사로 쓰는. 이때 김재우의 기초 영어협에서 제가 try to 부정사, try ing가 아니고 try 다음에 바로 명사 쓰는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켜줬는데 지금 이게 실현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I watched American shows, YouTube video in English, both English books, and even I signed up for English classes. But nothing seemed to work well.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표현 또 하나가 여러분 signed up for English classes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수업 등록했다. 이럴 때 제가 항상 한국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register를 쓰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register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요가 수업을 등록하거나 영어 수업을 등록하거나 이런 느낌일 때는 그냥 I signed up for 무슨 class 이게 맞는 영어거든요. 잘 쓰셨네. I almost gave up and just spent a lot of time scrolling on social media and watching random YouTube video to kill time.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유튜브 이것저것 되는 대로 봤다라고 할 때 여러분 랜덤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watching random YouTube videos 이렇게 랜덤이라고 굉장히 잘 쓴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원어민들이 랜덤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랜덤하게 뭐 이렇게 외래어처럼 쓰는데 무슨 뭐 some random guy 해서 뭐 어떤 모르는 남자가 뭐 이럴 때도 랜덤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써요 회화에서. Then one day during lunch at work, I was mindlessly scrolling through YouTube video and came across one interview with Jae Kim.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한국말 할 때도 다시 백트랙해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너무 conscious를 심하게 self conscious를 가지는 사람은 영어 잘하기 힘들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께서 come across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역시 구동사에서 학습한 것인데 이제 come across가 언제 쓰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카페 쭉 오다 보니까 무슨 뭐 plum tree라고 해서 무슨 나무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되게 이쁜 거예요. 그러면 I came across a plum tree on my way 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원래 그런 거야, come across라는 게. 근데 이게 확장되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같은 거 보다가 우연히 만난 빵집을 발견했거나 김재우가 얘기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도 I came across this YouTube video, come across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좋은 것이 그냥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다 할 때 mindlessly doing something이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단어를 전혀 모르면은 표현의 다채로움을 가져가기는 사실 힘든 건 맞습니다. 좀 알아야 되겠네, 많이, 그죠? While watching that video, I got so excited because I felt like he was talking directly to me, like almost as if I understand what you've gone through. 이것도 잘했어.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치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나한테 직접 대고 하는 느낌이었다 할 때 I felt like 주어 동사라는 것도 잘 썼고 보세요. 지금 세리님 영어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 뭐죠? phrasal verb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pull off 나왔죠? come across 나왔죠? 지금 go through 나왔잖아요. 즉 마치 제가 겪은 일을 다 아는 양 느껴졌다. 이렇게 할 때 what I have gone through라든지 what you have gone through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go through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go through라는 게 공간적으로 어떤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하다라고 할 때 going through the tunnel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의미가 확장되면서 어떤 일을 겪거나 상황을 겪다 할 때
go through something이라고 그러죠. 너가 요즘 힘든 거 알고 있다라고 할 때 I know you are going through a lot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러니까 go through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써야 돼. 근데 이제 한국식 교육은 뭘 경험하다 할 때 experience가 먼저 생각나는 그런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어 영어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 자연스럽다 안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구어체일 때는 구어체대로, 문어체일 때는 문어체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단어를 암기할 때 그 분간을 좀 하면서 암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만 외우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정말 좋은 구동사입니다. go through. 이런 걸 써야 돼. 결국에는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아직 뜻만 알지만 이제 인터미디엇 가면은 써줘야 돼. 안 쓰면 솔직히 소통 잘 안 돼. 냉정하게 얘기하면 무시당할 수 있어 원어민에게. Now that you found me, don't worry. I'm sure you will get to experience a whole new world of learning English. That's how I started with his 3 English lectures. Learning all the phrasal verbs and a lot of phrases has helped me a lot. 이 문장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 보시면요, learning all the phrasal verbs and all 그 다음에 a lot of phrases has helped me a lot 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장이 여러분은 세리님이 하니까 그냥 집에서 보고 있으니까 쉽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보고 있지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은 구동사를 공부하고 각종 표현들을 익히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할 때 이 동명사 주어로 learning and 뭐뭐뭐 has helped me a lot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발음으로만 해주면 완전 네이티브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제가 여러분 저하고 1대1 수업을 한번 해보면 다 들통나요. 1대1 수업을 해보면 이럴 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고 Yeah, it was really good 이렇게 영어를 하는 사람 많아. 이런 헬프를 못 쓰고. Even my American supervisors noticed I had been working on my English and improving. 보세요. 지금 세리님이 구동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슈퍼바이저들도 노티스했다라고 할 때 I've been working on my English라고 그랬죠. work on이라는 것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 다듬다라는 뜻이에요. 그 구동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need to work on my Japanese. I need to work on my French.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일본어 연습 좀 더 해야 된다. 나 불어 연습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 같은 거 칠 때 서브 연습을 더 하는 것도 work on이에요. work on.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You need to work on your accent. pronunciation 하면 발음 연습, 액센트 연습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채 practice라고 영어를 한다면 네이티브들하고는 이제 멀어지는 거지. 물론 이건 알아. practice가 좀 더 쉽게 느껴지거든. work on 어렵거든. 그러니까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practice 쓰면서 나 영어 살아보겠다 그냥.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원어민 불완전한 영어를 계속 한다는 거지. 불완전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지금 세리님이 쓴 것처럼 work on my English 이런 걸 좀 써달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work on 이런 거를 예문 한두 개 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구동사 책과 인강이 뭐 수십 개, 많게는 100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몇 번 더 들어보고 그러더니만 내 옆에 있는 멜린다가 어디 중국집에 또 갔는데 한자가 보이니까 I need to work on my Chinese 이미 중국말 좀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는데 안 그래도 나 중국어 많이 까먹었는데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이때 한번 딱 들어주잖아? 그때 완전 내게 돼버려. 그럼 work on 내일부터 쓰는 거야. 이 work on을 욕심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 그냥 영어 해야 한다. 스터디 쓰면 안 돼? 느낌이 다르다니까. 스터디는 그냥 정직한 공부하다 이런 말이고 work on은 좀 달라요. When I realized he noticed that, it was such a great feeling. By the way, have you seen that video with Jae Kim and Gabriel on 영어 독립 channel? When Gabriel said, celebrate your small victories, that really hit me.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브리엘 쌤이 실제 이런 말 하셨어요. Celebrate your small victories인가 뭐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신 박사님도 요번에 강연에서 얘기하셨는데 안 들리는 거에 좌절하지 하나가 들리는데 기뻐할 줄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안 들려서 짜증을 냈으면 냈지 들리는 거에 대해서 와우 나 들었다 이런 성향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공부에 흥미가 안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PT를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하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년 365일 중에 350일을 매일 운동을 2시간 이상 하는데 하체 운동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빠져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4일 가슴, 등, 팔, 어깨 했으면 다음날 하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하체는 너무 힘들거든. 따라서 조금의 편법을 써가지고 하체를 한 2주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머지 나 어깨 운동 잘 된 날, 와, 나 오늘 진짜 강력하게 했다. build muscle 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거나 말이 길어졌는데 small victory를 축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대요. That really hit me 라고 했고요. Because I used to have this bad habit of not celebrating mine and always thinking I have to struggle in pain. 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해. struggle in pain,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struggle 해야 뭔가 좀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하셨는데. But I've realized that noticing those moments keeps me motivated and moving forward. 이것도 이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영어에 참 동사가 중요합니다. something 덕분에 동기를 이어가다라고 할 때 something keeps me motivated 이렇게 keeps me motivated가 이제 문법 영어로 문법을 좀 쓰면 오형식 구문이거든요.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인데 이런 영어 쓸 일 너무 많아. 저도 가브리엘 쌤하고 영상에서 I'm always trying to figure out how to keep my students motivated. 이렇게 keep my students motivated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또 세리님께서도 써주셨고요. So now I'm trying to look on the bright side. I'm not my goal yet, but I can feel myself getting closer every day. Now I'd love to talk to you about my English study tips. But before that, let me switch to Korean so my English muscles can take a break.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스위치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죠. 챗GPT 영상에 있을 때 제가 스위치를 썼고 니콜라스 쌤하고 영상 찍을 때도 Do you mind if we switch to Korean? 이런 말을 썼는데 스위치 여러분 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Let me switch to Korean에서 한국말로 할게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한국말로 좀 해도 되겠죠? 여러분 So I will speak Korean from now on 이렇게 하지 Let me switch to Korean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switch to라는 거를 뭘 바꾸다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다는 걸 자꾸 여러분들이 각성을 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쓰셨어. Let me switch to Korean. 세리님 오늘 총평을 한번 해드리자면 영어 정말 자연스러운 분이다. 긴장을 해서 몇 가지 문법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닥 중요하지 않다. 외워서 하는 티가 나는 영어가 아닌 생활 속에 묻어있는 영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리고 세리님 이미 제가 볼 때는 중급에서도 거의 상급 직전이나 이 정도까지 와 계신 것 같아요. Upper Intermediate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Upper, 위쪽, Intermediate. 그러면 이제 세리님께서는 이제 Advanced 노려보셔야 돼요. 이제 Advanced는 지금보다 더 보캐벌러리를 좀 더 섬세하게 가지수를 조금만 더 늘리고 그러면은 발음이라든지 청크 단위로 말을 쭉쭉 내뱉는 스킬 이런 것들은 이미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구동사 이미 잘 쓰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제가 볼 때는 가을에 한번 또 뵀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얼마나 또 늘어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저하고 한번 영어로 대화하는 걸 한번 영상 찍어 보는 걸 look forward to it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